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 뜨면서 오늘도 회사 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그리고 이런 의문도 들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대체 왜 부자가 못 되는 거지? 사실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월급쟁이는 구조적으로 아예 시스템적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게 짜여 있거든요. 이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게임의 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데이터와 현실 사례로 적나라하게 까발려 보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알아야 탈출구도 보이니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보죠. 바로 구조적 한계예요. 월급쟁이가 돈을 버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국 노동과 시간의 교환이죠. 내 시간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슈퍼맨이어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연봉 1억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2억 3억으로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당신의 수익은 당신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의해 천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반면 자산이나 투자는 어떨까요? 복리의 마법과 확장성이 있어요. 10억짜리 건물 하나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임대료는 계속 들어와요. 건물 가치도 오르고요.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일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좋은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기업은 성장하고 배당금도 나오고 주가도 올라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월급쟁이는 사람이 일하는 구조고 부자들은 돈이 일하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 잔인해요. 바로 세금과 물가의 함정이에요. 월급 명세서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게 뭔가요? 세금이에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까지. 정말 기가 막히죠?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4천만 원 정도예요. 벌써 20%가 날아간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에요. 물가 상승률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작년에 1,000원 하던 김밥이 올해는 1,200원이에요. 20% 올랐죠. 그런데 당신 월급은 20% 올랐나요? 절대 아니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월급쟁이의 돈은 매년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받는 순간 줄어드는 돈인 거예요. 반면 좋은 투자나 자산은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수익을 내죠.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그동안 월급쟁이들 연봉은 그만큼 올랐나요? 전혀 아니죠. 결국 월급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구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시스템적 불평등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임원들이나 사업주들이 월급으로만 돈을 벌까요? 절대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개된 자료로는 연간 10억 원 정도예요.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의 실제 자산 증가를 생각하면 정말 새발의 피죠. 그가 진짜 돈을 버는 방식은 삼성전자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딱 10%만 올라도 그의 자산은 조 단위로 늘어나요. 이게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예요.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스타트업 CEO들 연봉 많이 받나요? 대부분 연봉은 많지 않아요. 대신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죠. 회사가 성공하면 그 지분의 가치가 수백, 수천 배로 뛰는 거예요. 결국 이 사회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자산과 지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월급쟁이 구조로 남아있는 한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진짜 부자 클래스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상위 1% 소득자들의 소득 구성에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중이 훨씬 높아요. 즉, 진짜 부자들은 월급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투자 수익, 임대 수익, 사업 수익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반대로 하위 90%는 거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 봐보세요. 월급쟁이로 부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업을 창업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금융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자, 정리해보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월급쟁이 구조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세금과 물가에 불리하고 자본가들과는 애초에 게임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월급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월급은 생활비 충당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투자, 자산, 부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사업이든 자산을 만드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월급 외에 수입원을 만드는 것, 이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 지금처럼 월급만 바라보는 삶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10년 뒤 당신은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 있을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에 못 미치니까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계속 월급쟁이로 살 건지 아니면 자산가의 길로 들어설 건지. 오늘 이야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